그래도 중간고사 범위보다는 이쪽을 푸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 확실히? 맞잖아. 이쪽이 생각할 여지가 더 많죠. 계산 상대적으로 좀 더 적고. 예. 그렇다고 해. 그래야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어. 빨리 얘기해, 얼른.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아, 그래요.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군요. 예. 얘가 지금 그 원의 방정식 하나 제시해 놓고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라고 하는데 원의 중심이 지금 원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사분면 위에 있는 점들을 판단하기가 이게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돼요. 표준형 고쳐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고치기 전에 다 할 수 있지만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리면 안 돼요. 알겠죠? 원 중심 막 3,1 잡아놓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원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루트니 뭐니 이런 거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서 3,1이라고 한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야 되는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근데 이렇게 좌표축하고 얘가 교차하는 상황을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문제 못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원점을 포함하나? 안 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해야 되고 고민을 해보니까 원점이 경계에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1사분면 위에 점 P라고 얘기를 하는데 1사분면 위에 점 P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하는 거란 말이지. 이해됐죠? 얘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고 싶다 라고 했으니까 점 P의 개수 높이를 가지고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이 점은 0,2죠. 0 넣으면 많은 거니까 여기 이 점은 6,0이고요. 삼각형 APB의 면적을 구하려고 했을 때 얘가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이제 B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A라고 쓸게요. 6 곱하기 H니까 3H입니다. H만 구하시면 돼요. 그럼 H의 범위를 알면 되겠죠. H 범위를 알면 되는데 H는 최대 요만큼 부터 최소 이제 0까지 0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이 길이만 알면 되고요. 여기가 지금 루트 10이잖아요. 여기 루트 10일 거니까 여기 1이면 루트 10 더하기 1 이게 최대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 뭘 먼저 할 거냐면 H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먼저 할게요. 왜냐면 이거 왜 먼저 하냐면 요 라인의 아래쪽이라서 여기잖아요. 이건 점이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근데 2와 1 플러스 루트 10 사이에서는 두 개씩 존재할 수도 있겠죠. 1 플러스 10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때 3H는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6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연수가 되는 게. 됐죠? 그 다음에 2보다 크고 1 플러스 루트 10보다 작다라고 하면 6보다 크고 3 플러스 3 루트 10보다 작거나 같은데 요 값이 대충 12점 얼마 됩니다. 맞지 않니? 맞잖아. 3 집어넣어야지. 90이니까 9점 얼마니 12점 얼마 돼요. 그러니까 7부터 12까지니까 총 6개씩인데 얘는 2개씩 존재하죠. 12개가 돼요. 그래서 얘랑 더해서 답은 18개다. 이렇게 나눠서 푸는 이유 아시겠죠? 왜냐면 이쪽 라인은 높이가 똑같아도 점이 이렇게 2개씩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쪽은 높이가 결정된 하나씩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3번. 이런 거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이런 건
그림을 그리면 하수입니다. 그림도 안 그려도 돼요. 왜냐하면 공통현의 길이를 묻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반지름을 아는 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편하죠. 왜냐하면 공통현의 길이의 절반인 루트 2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거냐면 이 반지름이 루트 10의 제곱인 10에서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1,2에서 공통현까지 거리를 잰 다음에 걔를 제곱해서 빼서 피타 이용해서 구한 게 루트 2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은 단순히 두 식을 빼기만 하면 되거든요. 빼면 6x 3 마이너스 6y 플러스 3 이게 10-k 정리하면 6x 마이너스 6y 더하기 k 마이너스 10 이게 0이 될 것 같고요. 1,2에서 거리를 잽니다. 그럼 6루트 2분의 여기가 k 마이너스 28의 절대값 나오죠. 이게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이 거리가 이미 절반 루트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10-2하고 같으면 되죠. 그러면 k 마이너스 28의 절대값이 얼마예요? 24예요? 그죠? 네. 그럼 k는 52이거나 4다. 답은 56이다. 이거를 그림을 그려야만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은 문제를 충분히 풀지 않은 거예요.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니까 혹시 이 풀이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냥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그려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 손으로 그려야만 확인이 되면 안 된다. 다음 814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와 B가 있어요. 그리고 APB가 45도를 만족하는 점 P가 있다. P를 지나는 원의 중심을 C라고 하자. K. 있잖아. 얘들은 이미 정점이잖아.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그럼 선분 AB도 확정적인 선분이야. 그런데 45도의 각도를 졸라 유지한다는 것은 이 AB를 현으로 갖는 원 위의 점이란 얘기예요. 누가? P가요. 원주각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P는 뭐라고요? AB를 현으로 갖는 원 위의 점이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인데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각의 관점에서 보면 90도란 얘기죠. 맞잖아요. 그럼 이 선분 AB가 4분원의 현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P를 물어보지도 않았어. 중심을 물어봤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P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중심을 물어봤다고. 그래서 기울기 얼마니 이거? 2? 맞아? 기울기 2니까 기울기 2인치 하나 그어볼게. AB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만 대충 이런 데 있다고 하자. 여기가 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여기가 B y,6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얘가 현이 됐지. 현의 특징은 뭐냐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통과한다는 거야. 그럼 얘가 말하는 원의 중심은 어디 있겠냐면 이 현의 수직 이등분상에 존재할 거니까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도 하나 그어주면 좋겠지. 그러니까 이해가 됐나? 네. 근데 이 원의 중심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4분원의 현이라고 했잖아. 중심각이 90도라고. 그러면 중심각이 90도가 되게 연결한 위치가 바로 어디겠냐면 원의 중심이 존재하는 영역일 거야. 이렇게 하면 90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뭐 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여기가 90도가 되게 이으려고 이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점이 C1, 이 점이 C2 이 둘 다가 C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C1하고 C2 어떻게 구할 거냐?
뭘 어떻게 구해? 원의 반지름이니까. 빌드 루트 2. 이게 지금 여기가 45도, 45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 같아요. 맞지 친구들? 근데 이게 선대칭이 나서 여기까지 다 길이 같겠죠? 맞잖아? 예. 근데 여기의 길이를 이미 알잖아. AB의 샤프로 나와 있으니까 길이 구할 수 있죠. 길이 얼마예요? 친구들 2루토인가? 4루토인가? 4루토? 4루토죠. 그럼 한 조각이 4루토니까 여기를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라서 여기를 2, 여기를 4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를 2, 여기를 4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는 중점이니까 A와 B의 중점이 좌표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쓰면 될 거거든요. 됐네요. 그럼 C1은 마이너스 3,2에서 X좌표 4만큼 빼는 게 마7이고 Y좌표는 4가 될 거고 C2는 X좌표 4만큼 더하면 1, Y좌표 2를 빼면 0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OC의 제곱으로 가능한 게 49, 16, 65하고 1. 답은 66이 되겠네요. 이것도 기울기 이용해서 좀 편리하게 문제를 풀었죠. 네, 이런 것도 잘 배우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5번 0,0하고 6,0에 대하여 점 P가 A를 출발하여 OPA의 크기가 일정한 똑같은 문제예요. 원주각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잖아. 네, 그러니까 P는 OA를 현으로 갖는 원 위의 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P가 움직인 거리가 K파이가 되었을 때 7,7에서 멈추었다. 그러니까 7,7에서 멈추었다는 말은 사실상 원을 확정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세 점을 준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사실 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리는 거지. 나는 뭐 알고 그리겠니? 이렇게 생겼다고 쳐 그냥. 여기가 이제 0,0이고 여기가 A 6,0이었다. 근데 적당히 회전을 해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멈췄는데 여기가 이제 7,7이었다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리고 요만큼이 지금 K파이다 라는 얘기잖아. 예. 그래서 원만 확정시키면 되는데 이 원의 중심은 기본적으로 뭐일 거냐면 X좌표는 3일 거예요. Y좌표는 몰라도 3,A라고 잡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를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거든요.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도 되지 않냐? 반지름이니까 맞는 거 같죠? 예. 여기의 길이 같을 거니까 9 더하기 A 제곱은 16 더하기 A-7의 제곱이에요. 어차피 이거 A가 1차 방정식이죠. 14A가 56 나오나? A는 4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3,4로 확정돼. 이미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저 호의 길이 구하려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중심각을 알아야 되거든? 중심각을 알려고 할 때 이 3,4가 확정됐으니까 이거 기울기는 한번 구해볼까? 얼마예요? 4분의 3? 요거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개꿀이죠? 수직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저게 4면 사실상 반지름은 5였을 거기 때문에 이해되니? 그럼 저 둘레의 길이는 2분의 5파이 4분의 10파이니까 그래서 30K는 얼마다? 75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약간 수직의 느낌이 좀 온 거지. 기울기 나 딱 재본 거 보면. 왜냐면 이게 지금 특수각이어야 이제 호의 길이 구할 텐데 90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본 거죠. 추측을 해본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818
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뭐가? 이게요. 물론 이거를 얘 원래 a분의 b, c분의 d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걸 바꿔 써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본 적이 없는 친구는 이렇게 바꿀 생각을 잘 못하지. 두 가지를 제시를 할게요. 첫 번째는 AC는 마이너스 BD다. 아니, 저 상태에서 AC 더하기 BD는 0이다. 이걸 비례식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AC는 마이너스 BD잖아요. 아니, 똑같은 거잖아 이거 지금. 그지? 그럼 이게 A 대 B는 마이너스 D 대 C잖아요. 그러니까 A분의 B는 마이너스 D분의 C인 거잖아요. 저게 비례식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랑 보고 그러니까 OA하고 OB가 수직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걸 비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이제 비례식의 역산. 우리한테 이런 비례식이 주어지면 이렇게 만드는 건 누구나 다 하거든요. 이게 주어졌을 때 이 생각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꾸로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거꾸로 해서 이건 사실 비례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저게 OA와 OB가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혹시 기하를 배운 친구들은 벡터의 내적에 의해서 수직이다라는 사실 알 수 있는데 반응이 별로군요.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수직인 거 알았잖아. 그럼 수직인 거 알았으니까 수직인 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원점에서 저 조그만 원 위의 점까지 하고 이렇게 이었을 때, 그 다음에 원점에서 다른 원 위의 점까지 이었을 때 하고 수직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A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니까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이것도 뭐 정확한 그림은 그리기가 쉽진 않고 일단 반지름 1인 원은 나름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저거는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충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루트 3, 3이에요. 저거는 0,1인데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수직인 상태 유지한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 이 위의 점 중에 가장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OB가 나타낼 수 있는 기울기의 최소값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원점은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원이를. 그죠? 예, 그래서 얘가 기울기의 최소값이에요. 이랬을 때 A는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면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여기가 수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A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죠? 여기서 똑같은데 얘를 이렇게 점점 내리면 최대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 이게 기울기의 최대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면 A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A는 어디 와야 되는 거냐면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는 어차피 여기 사이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문제는 이 호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친구들? 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랑 여기를 잇고 이렇게 수선을 내린다고 간주를 해보잖아? 그러면 저 숫자가 굉장히 낯이 익잖아. 1대 루트 3 아닌가? 여기가 30도라는 말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도 30도예요. 그럼 여각이니까 여기도 30도죠. 안 그래 보이지만? 그럼 여기는 60도입니다. 그럼 원주각이 60도니까 중심각은 120도입니다. 원의 둘레의 3분의 1이죠. 원의 둘레는 2파입니다. 답은 3분의 2파이에요. 이것도 이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런 시험 풀이 하기 쉽지 않은 거지. 저 숫자를 보고 각도를 줬군 이라고 생각해야 이렇게 각도를 물려가서 쉽게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왜냐면 이걸 보고 이걸 떠올리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걸 비례식으로 봐도 비례식 역산도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B를 움직여가면서 A가 그렇다면 어떻게 분포할 것인가도 추측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문제긴 했습니다. 넘어가죠. 819번. C1과 C, 얘는 사실은 그 뭐랄까 그냥 마지막 기수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뒤쪽에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난 최선을 다했어. 체크. 약간 이런 느낌. 왜냐하면 문제에서 묻는 값의 모양을 잘 봐. 뭘로 보여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분자의 절대값을 제곱해서 처리해놓은 것 같지 않냐? 점과 직선 사이, 그러니까 x1, y1에서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은 0까지 거리를 재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1 이게 될 건데 그 절대값을 지금 제곱해서 처리해놓은 것 같지 않냐고 둘 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거리 곱의 관점이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분모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만 맞아요. 그런데 분모에 대한 고민을 얘가 지워지고 있잖아. 얘가 지금 L이라서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은 0이거든요. 근데 얘가 C1하고 접하기 때문에 C1하고 접한다는 사실에서 거리를 재보면 원점이니까 1이에요. 이게 1이어야 돼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이다. 그러면 여기 실제로 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여기도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니까 이거 진짜로 거리의 곱인 거지. 거리의 곱의 제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거리의 곱의 제곱이어서 그러면 실제로 첫 번째 거리는 뭐냐면 이 점에서 L까지의 거리니까 이 거리를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거리는 뭐 이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평행한 직선이니까 결과적으로 굳이 여기서 안 재도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었을 때 원의 중심을 다 통과하게끔 접점을 다 지나고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요 첫 번째 거리인 거고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거리가 아닐까 친구들? 맞는 것 같습니까? 이해되시죠? 예. 근데 첫 번째 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2루트 2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죠? 2루트 2 빼기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문제에서는 2루트 2 더하기 1 곱하기 2루트 2 빼기 1의 제곱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49죠. 어려운 문제 아니야.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물어보는 거의 식을 보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아니면 뭐야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의 모양을 보고 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질문이 나올 만한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앞에 주어지는 걸 존나 해석하다가 문제에서 물어본 걸 유심히 안 보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을 좀 유심히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820번입니다. 820번 자취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게 맞습니다. 좀 어려운 게 맞고 최대한 쉽게 가보도록 하죠.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마이너스 2, A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을 위를 움직이는 점이에요. 반직선이겠죠? 양의 실수 A니까 원의 근 두 접점을 QR 잡아놓고 QR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M이 그리는 자취는 무엇이냐? 그런 얘기고요.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딱히 쉬워 보진 않습니다. 상황을 그림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원이고요. P라는 점은 이런 데 있겠죠. 마이너스 2, A인데 A가 양수니까 아래쪽에 있을 순 없어요. 예. 그러면 접선을 그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발생할 것이고요. 이때 뭐 여기를 Q, 여기를 R이라고 잡으면 얘들 연결하면 여기 중점이 있지 않겠냐. 중점이 있다. 이 중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죠. 근데 그림은 이렇게까지 그렸는데 중점을 이렇게 어설프게 찾지 말고 어차피 여기 이으면 중점이 되는 거 알잖아요. 저 점이, 교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중점이다 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수직이다. 여기도 여기는 수직 아니죠. 네.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됐나요? P를 막 올려보면 M이 뭐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P도 변하고 Q도 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자체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직관적으로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체 방식으로 갈 건데 뭘 써보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소공식이요. 여기를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수직인 걸 알죠. 여기 1인 걸 알아요. 이해되죠? 예. 그럼 여기의 제곱은 여기 곱하기 여기다. 아시죠? 예. 닮음을 쓴다고 해도 되고요. 그러면 1은 5m 곱하기 누구냐면 5p예요. 근데 p는 마이너스 2, a니까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a제곱 플러스 4.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5m의 길이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4분의 1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왜 저러고 있나 싶으실 텐데 m의 자치를 구할 거죠. m의 자치를 구한다는 건 m의 x좌표, y좌표의 관계를 구하는 거죠.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m의 x좌표, y좌표를 전부 다 a만 이용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 그 관계를 파악하고 싶다. 이런 관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두 번째로 길이를 이용해서 x좌표, y좌표 표현할 거니까 델타 OM이 필요해요. 이건 생소하지 않습니다. 저랑 되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길이와 기울기의 관계, XY좌표의 B.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델타 OM을 구해보시면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A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확대해서 그려드리면 이런 상태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선생님은 여기가 5고 여기가 M이라고 하면 얘가 기울기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를 EK, AK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가 a제곱 플러스 4 곱하기 k의 제곱, 이 실제 거리의 제곱인 a제곱 플러스 4분의 2라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k가 a제곱 플러스 4분의 1임을 알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m의 좌표를 쓸 수 있죠. 원점으로부터 2k만큼 좌측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분의 2만큼 좌측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ak만큼 위로 가는 거니까 a의 제곱 플러스 4분의 a만큼 위로 가서 좌표가 이렇게 결정될 겁니다. 그래 놓고 얘를 x좌표라고 보고 얘를 y좌표라고 봤을 때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를 밝히는 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x를 제곱하고 y를 제곱해서 더하시면 a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돼요. 맞지 않니? 근데 a가 안 사라졌는데?
A는 어떻게 사라지게 할까요? 얘가 다시 A랑 연결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X로 바꿀 수 있네요. 그러면 X의 제곱 아니 합쳐서 하죠.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6분의 1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양수 조건이 있거든요. 자취 구하는 항상 범위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얘는 확실히 음수겠죠. A제곱 플러스는 양수일 거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그죠? 그래서 X는 음수고 Y는 양수일 때만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써야 아마 답이 될 겁니다. 그냥 원 쓰시면 안 되고요. 양수 A 때문에.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자취 구하는 것 중에 이렇게 자취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있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자취를 구한 내공이 충분히 쌓여야 돼요. 충분히 쌓여야 돼서 나 이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시험에 나왔는데 못하겠으면 다른 거 하세요. 알겠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 좋은 건데. 알겠어? 예. 이 정도까지 복잡한 자취 문제를 잘 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취를 구하는 거 어려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재에는 좀 이것저것 좀 불편한 자취 문제가 수록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시면 내심의 좌표도 못 구해서 막 난리인데 이런 자취를 잘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혹시 물어봤다고 해도 맞춘 놈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언제 도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내가 다 정답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없으면 그냥 다른 거에 시간 투자를 더 하시고 얘를 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에요. 한번 중간고사 보셔서 하시잖아요. 실제로 실력이 좋은 학생이 좋은 점수를 만들 가능성이 높긴 한데 점수가 실력하고 완전히 매칭되지가 않아요. 나보다 실력이 안 좋아도 나보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나보다 실력이 좋아도 나보다 낮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거는 시험을 본 응시 태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좋은 실력을 갖추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당연히 올바른 방향인데 그 와중에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응시 태도만 바르게 해도 내 실력을 낼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가보자 이런 얘기죠. 알겠죠? 내일은 제가 그 원방 혹시 덜 풀어서 질문 못한 친구들의 질문과 도형의 이동을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문제 좀 보세요. 좀 더 이어서 푸시고